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오늘도 장 마치고 급하게 집안에 볼 일이 좀 있어서 뭐 일 좀 마치고 뭐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10시가 훌쩍 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막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시다시피 날씨가 매우 덥잖아요. 그러다 보니 에어컨을 좀 과하게 틀어서 그랬나, 여름 감기에 좀 걸려서 코도 맹맹하고 목도 좀 아픈 거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 오는 컨디션 난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소리도 많이 다운돼 있는 상태라 이 점 이해 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시장이 뭐 지수는 그렇게 썩 나쁜 모습은 아니지만 단기적인 반등을 하다 보니 약간의 물량 소화 과정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겠지만은 약간의 코스닥 기준에서는 직전 박스권 상단에서 매물소화하는 과정이 좀 보이고 코스피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못하는 모습 속에서 지수가 흘러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장이 장 초반에는 그래도 비교적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보통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지수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이 연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공통된 패턴을 여기서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건데요. 공통된 패턴은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날에는 종가고가 흐름을 만드는 패턴이 주로 많이 발생을 하지만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연속적으로 퍼붓는 날에는 굉장한 변동성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최근 시장에서 많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환율이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특히 이제 역외 환율이 1294원까지 떨어지면서 굉장히 좀 안정을 찾아가는 듯한 모습을 잠시 보였었는데 오늘은 무슨 연유에서 그런지 아직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지만 아무래도 독일의 그러니까 러시아가 독일로 가는 가스를 공급을 중단하는 이슈로 인해서 유로화 약세가 곧 여타 아시아 통화에 약세를 동반을 시켰고 강달러 현상을 가속화시키다 보니 국내 환율이 또 지난번처럼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러한 환율적인 부분이 빨리 해소가 돼야 외국인 입장에서 국내 증시의 유입이 활발하게 될 건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운 게 지금의 시장이지 않나. 또한 여전히 며칠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CPI 발표라든지 PPI 발표 등의 이 굵직굵직한 이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뭐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눈치 보기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게 현명한 시장 대처 방법인 것 같고요. 저도 이런 부분에서 시장을 쉽게 낙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미국의 이 나스닥의 단기적인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약간의 휩소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이 휩소가 아니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PI, PPI 등 경제지표 발표 앞둔 시장, 아시아 증시 대비 강한 모습이나 결국 환율과 외국인 선물 포지션 변화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그 외 그냥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테마 장세만 연속될 뿐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지난주 국내 증시도 그리고 나스닥 또한 단기 바닥을 잡고 올라와주는 모습 속에서 양호하게 마감이 되었고 나스닥의 경우 하락 추세선을 아주 살짝 돌파하는 모습 속에 마감이 된 가운데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이슈와 경기 침체 우려감 그리고 지표에 대한 경계감 등이 지수를 억누르고 상방을 제한하는 흐름이 보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진 바닥을 다지려는 모습은 보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주 마감된 미 증시를 보면 고용지표 호조가
한편으로는 호재로, 다른 한편으로는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 속에서 금요일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과 완다 이슈로 인한 항생의 급락 및 중국 증시 하락, 추가적인 유럽 및 미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중국의 제조업 둔화 우려감 등이 여타 아시아 증시의 하락을 이끌면서 동시에 나스닥 선물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국내 증시는 의외로 특히 코스닥이 잘 버틴다는 느낌이 좀 들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왠지 좀 찝찝한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요. 최근 시장을 쌍바닥을 만들면서 단기적으로 상당한 양의 신용 반대 매매가 동반되었으며, 너무나도 경기 침체를 말하는 것을 보면 경기 침체 우려감 또한 시장에 반영은 되었구나 판단은 됩니다. 또한 다가오는 7월 13일 발표될 미국의 CPI 지표 발표가 또 한 번에 높게 발표가 되더라도 이 또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러한 모습 등은 정말 다 좋아 보이는데 환율이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뭔가 하나 부족하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외국인들 또한 지수에 대한 신뢰를 못할 것이고, 환율이 이 모양이다 보니 앉아서 환율이 올라가면 엄청난 손실을 매일 보고 있을 것이고, 더 올라가게 되면 손실만 확대되는 구간에 쉽게 국내 증시에 진입을 못하는 모습이 연속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장의 이치와 상황을 보면 충분히 많이 밀렸고, 또한 환율 또한 고점 인식이라면 당연히 대량의 선물 매수 포지션을 쌓으며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될 구조적인 부분에서 못 들어오는 것은 분명한 이슈가 있을 것이고, 그 이슈가 해소가 되어야 진정한 반등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정말로 횡보만 해준다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드네요. 여기까지는 시장을 보는 관점이며, 사실 트레이딩의 세계에서는 시황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장의 트렌드와 돈의 움직임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 증시가 쌍바닥을 찍고 제일 먼저 올라왔던 섹터가 뭐죠? 바로 셀트리온 그룹주와 제약바이오였는데, 어찌 보면 돈은 코로나의 재확산을 알고 움직였구나 뒤늦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분명 캐치를 하고 대응하면 볼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았겠죠. 뭐 SK바이오사이언스를 지난주부터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서 같이 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휴마시스가 올라왔고, 수젠텍이 올라왔고, 오늘은 일동홀딩스, 그다음에 한국 BNC가 올라왔던 것처럼 단기적인 돈의 흐름이 이런 쪽에 움직였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흐름이 더 연속을 줄지 안 줄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아주 강하다라는 점에서 이쪽은 지속 대응 영역으로 관찰하고 봐야 되는 섹터라고 보여집니다. 과거 우리나라 바로 직전에 코로나 대확산이 뭐 하루에 60만 명이었던가요? 아무튼 엄청난 확진자를 보였던 시점에서 피크 아웃을 치고 끝도 없는 하락을 보였죠. 끝도 없는. 아마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수준을 밟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한 달 뒤에 20만 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와 많이 확진될 이런 확진자의 수치가 많이 내려와 있는 거는 그만큼 그때보다는 더 강력한 파동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시장에 뭐 대안 테마가 없다 보니까 이런 테마를 볼 수밖에 없겠지만, 조금씩 조심하면서 보는 시각도 필요할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자, 또한 다시 국제유가의 하락 및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더 이상 해치 테마주가 예전만큼의 힘을 못 쓰는 시점에서 단기 테마 순환이기 때문에 더욱 돈이 한쪽으로 쏠린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테마의 확장이라는 단어, 테마의 상승 종목수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때는 단기 고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더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겠구나 생각이 되네요. 다시 시황으로 넘어가죠. 오늘 유독 국내 증시가 강하게 느껴졌는데, 사실 코스피는 3전 등 시총 1위부터 3위, 즉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나중에 밀렸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등이 그나마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수를 좀 지켜준 거지. 또 코스닥도 코로나 수혜주가 지켜준 시장이었기 때문에 시장 자체로만 놓고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저 그런 별로였던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오전 시장만 좋았지 이후 시장은 제 기준에서는 완전 별로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이러한 하락장 속 거래대금이 약할 때는 최대한 오전에만 집중하고 오후에는 종가 근처에 종목을 보려는 노력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지금의 시장에서 반등을 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어쩔 수 없이 환율 안정과 더불어 외국인 누적 선물 매수 포지션의 축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약간의 누적 매수량이 있는데 이는 단 하루 매도로 뒤바꿔 버릴 수 있는 극소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립적인 포지션에 그치는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대량의 연속된 매수세가 유입될 때 유의미한 스타트가 될 것으로 보이니 중장기가 아니라면 짧게 시장을 보는 전략이 우선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자, 잠깐 해외 증시 한번 보고 갈까요? 아까는 0.79였었는데 미 증시가 시작을 했나 보네. 왜 이렇게 갑자기 급락을 했지? 정규장 열리고 무너져 버렸네요. 미 증시가 천연가스는 아까 10%대까지 올랐었는데 7%대로 내려왔고 원달러 환율이 심상치가 않네. 오늘이요. 갑자기 폭등인데 달러 인덱스 폭등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는 유로화의 약세가 국내 원달러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자, 유럽의 위기가 여타 아시아 통화의 약세를 만들었고 그로 인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적으로 쫙 퍼지면서 환율이 요동을 좀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이라 조금 주의를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증시 보면 어제 테슬라가 시간 외에 2% 상승을 했었는데 테슬라가 좀 밀리면서 나머지 모든 섹터의 종목분들이 많이 밀리고 있고 IT 반도체까지 대부분의 섹터 좀 밀리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외 증시는 보고 내일 장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 뭐 별반 볼 게 없는데 거의 대부분 리오프닝 섹터도 오늘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었죠. 게임주 뭐 네이버 카카오 관련된 종목분들도 많이 빠졌고요. 코스닥은 이쪽에 코로나 수혜 제약바이오만 주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거의 코로나 플러스 정치 테마주의 날이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군들 보면요. 코로나 더블링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해서 내일은 또 다시 사상 신규 확진자 3만 명을 넘었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장 초반에 지수도 안 좋다라고 하면 또 반짝 코로나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흐름이겠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모멘텀이 좀 남아있는 부분은 저는 이 코로나 치료제 정도, 백신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이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일동, 제약 일동 홀딩스 정도 보자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한국 BNC까지 추가를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일동 제약, 일동 홀딩스, 뭐 한국 BNC, SK 바이오사이언스 그 밖에 이제 시가총액이 좀 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시젠, SD 바이오센스 정도 놓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스마트 글라스 관련해서 이제 제가 신화인터텍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드렸었는데요. 저는 이 종목을 거의 하루 빼고 매매를 다 이어왔던 것 같아요. 오늘도 좀 봤던 종목이고요.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다가 좀 밀렸는데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이런 종목이 또 급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안의 등불을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고 세상에 없던 걸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주가에 이 버블을 만드는 과정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원전 관련해서는 7월 말 8월까지 해서 많은 이벤트가 대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만약에 밀렸을 때 잘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코로나가
다시금 확대가 되고 있고 많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이로 인해서 급락을 하게 되겠죠. 그 이후에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질 때 다시금 그 리오프닝 안에서 수익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업종들은 강한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 관련 종목군들이 피크를 쳤을 때 반대급부의 종목군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준석 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제 뭐 당권이 정지가 좀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지지율 25%를 차지했다라는 이슈로 오늘 관련 종목분들이 좀 강했고 UAM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일정이 있죠.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좀 보면 되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종목분들 보면서 마감을 하도록 하죠. 먼저 해외 증시를 안 볼 수가 없겠네요.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2%까지 좀 밀렸는데 일단 나스닥 지수를 놓고 보면 이 추세선을 일단은 돌파를 해주면서 다행스럽게 좀 올라온 모습이 있었는데 직전 고점을 바로 넘기지 못하는 흐름이라 근데 이제 좀 밀리더라도 여기서 다이렉트로 떨어지지는 않겠다 정도 생각은 듭니다. 뭐 낙폭의 크기가 얼마나 클지 오늘 장을 마감을 해 봐야 알 것 같고요. 국내 지수 일단 코스피 지수도 이런 박스권을 아직 돌파한 흐름이 아니라 다중바닥을 계속 만들고 갈지 정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도 일단은 21선을 넘었는데 다시 내려왔다가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모습이라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폭이 있겠구나 정도 생각하고 보면은 뭐 아예 시장을 편하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삼성전자 최근 몇 거래일 내내 좀 강한 모습인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런 박스권에서 흐름을 지켜주는지 정도만 놓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강하게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저점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올라와 주는지 그리고 일부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이 상당히 강할 것이다 라는 이슈가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시장 대비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여타 IT 반도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는 덜 깨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장기 평선을 돌파하면서 흐름이 나와주는지까지만 체크를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코로나 수혜주 좀 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 오늘도 엄청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매물대에 좀 걸려있는 구간이라 이렇게 올라가다가 거래대금 없이 축 강하게 밀렸을 때 그때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약간 매물대라 지금 들어가기 좀 애매한 흐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시젠 이 고점 구간에서부터 아주 다이렉트로 거의 시원하게 밀려서 내려왔는데 이런 삼각수렴 구간을 어제 돌파를 하고 추가 시세를 좀 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강하게 올라왔는데 시장 영향에 의해서 좀 밀렸을 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지와 저항을 활용한 매매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슈마시스나 수젠텍은 단기과열 예고 공시가 있기 때문에 좀 보기는 그렇고 엑세스바이오가 최근에 상당히 강한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SD바이오 센서가 이번에 미국의 기업을 2조에 인수를 했죠. 근데 엑세스바이오 또한 사실 미국 기업이 아니어서 그만한 평가를 못 받고 있지 상대적으로 비슷한 흐름을 봐도 되지 않았던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굉장히 우량한 회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이 내일 얘는 단기과열 예고가 없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좀 밀렸지만 이걸 다시 뚫고 올라오는 이런 양봉이 나와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기준봉이라면 절대 이 자리를 강하게 이탈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탈이 없이 올라와 준다면 견조한 상승을 이어갈 것 같고 만약 밀려버린다면 이 장기 이평선 라인에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일동제약
그리고 일동 홀딩스. 어제 이제 일동제약을 저희가 좀 매수를 하고 넘어왔는데 그냥 3에서 5% 정도 수익에서 챙기자라고 말씀해서 저희는 좀 짧게 매도를 했고요. 일단 저는 시간 외에서 일동제약을 조금 매수를 해서 일단 전량 매도를 해 놓고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동 홀딩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얘도 한 번만 더 올라가면 투자 경고 지정이 예고가 되어 있죠. 그렇지만 과거에도 보면은 투자 경고를 맞고도 그냥 막 올라가는 종목군들이라 이 종목은 내일도 시장 영향에 의해서 많이 밀리면 지속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밀렸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대장주의 끼를 가진 종목이라 오히려 지수가 안 좋을 때 이 종목을 계속 체크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등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자, 한국 BNC 오늘 좀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재료의 판단을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재료에 대해서 판단을. 한국 BNC가 일단 골든바이오텍사 이게 제목에서는 긴급사용 승인 뭐 신청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긴급사용 승인 신청 사전 상담 접수를 완료했다. 사전 상담 신청은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제목은 긴급사용 승인 신청 이렇게 나오고 뒤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로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한 걸로 알겠지만은 상담 접수를 신청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한가를 갈까 안 갈까에 대한 이 재료 판단이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워낙 바닥권까지 밀렸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뭐 견조한 모습은 있어서 유의미한 구간에서 돌파로 좀 들어가서 상한가 직전까지 해서 전량 매도는 하긴 했는데 이 재료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은 잘 안 들더라고요. 그러나 워낙 단기간에 낙폭도 컸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슈가 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올라왔다 정도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오늘 한국 BNC 매매를 좀 했었고요. 그 밖에 뭐 일동제약 뭐 이렇게 좀 보다가 마무리를 했고 내일도 아마 똑같은 종목군들 안에서 종목군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같으면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뭐 신송홀딩스나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잖아요. 해치 종목으로. 근데 지금은 해치에서 볼만한 종목이 저는 굉장히 없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더 부각을 받는 구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메타버스 신화인터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최근 이러한 구간을 지속적으로 트라이를 굉장히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상당히 많은 거래 대금을 터트리면서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항상 이런 의미 있는 공간을 돌파할 때가 굉장히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구간이라고 보여지는데 오늘처럼 시장이 안 좋은 날에 이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세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종목은 아직도 좀 들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 매도는 안 했고요. 매매는 굉장히 많이 이어서 하고 있고요. 어제도 매매를 해서 두 차례 수익을 내고 좀 나왔고 이 아래 구간에서 돌파로 진입을 해서 한 반 팔고 나머지 반은 일단은 좀 가지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잘 된다면 이게 생각처럼 잘 된다면 이런 구간을 트라이하러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꿈을 먹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의 특성이기 때문에 과거 국일재지가 그래핀 이슈,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이슈를 가지고 그래핀 이슈를 만들면서 끝도 없이 올라왔던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끝도 없이 올라왔던 경우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꼭 된다라기보다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스마트 글라스라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주목하는 종목이라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밖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지지부진하죠. 또한 국내도 빅스텝 뭐 우려가 있는데 고려 신용정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거의 시장의 해지 종목처럼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양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종목이죠. 이런 종목이 지수의 하락에 의해서 이런 추세대 아래에서 온다면, 내일도 지수가 급락을 해서 떨어진다면 이런 구간에서 다시 힘을 내서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7월 13일 우리나라 금통위도 금리를 인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시장에 대한 우려가 이러한 종목을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도 되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쪽도 봐야 될 것 같고, 자, 원전 보면 먼저 오르비텍 일단 이런 구간에서 뭐 거래량 좀 줄어든 상태에서 좀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안 좋아요. 일단은 전제 조건은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항상 밀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돌파를 위로 한다면 위로 잡겠지만은 그런 흐름이 아니라면 최대한 조정을 이용해서 저라면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여기서 추세 구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지수 영향에 의해서. 그러면은 그걸 활용해서 아래 구간에서 좀 보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BHI 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추세 구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상보다 시황이 안 좋아서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해서 이런 구간으로 내려온다면 의미 있는 자리에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는 매수로 저는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원전 이렇게 보면 되고, 두산 에너빌리티나 아직은 수급적으로 좀 강하게 안 들어와서 일단은 관심만 가지고 좀 보고 있다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2차전지 섹터를 좀 보면요, 뭐 LNF라든지 흐름은 견조한데 이상하게 지금 최근에 흐름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유럽의 이 친환경, 그러니까 2차전 전기차 관련된 법이 자꾸 퇴보한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장에 부각이 된다면, 또한 에코프로 BM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무상증자가 상장이 됩니다. 그 물량이 추가로 상장이 되다 보니까 사전에 공매도가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수요일부터 사전 공매도를 칠 수 있기 때문에 무중 물량에 대해서 디프로스트 네 구간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2차 전지가 좀 밀릴 수도 있겠다 정도 판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안철수 관련해서 까뮤이엔 씨가 좀 급 반등을 좀 했고요. 뭐 써니전자라든지 알랩이라든지 종목분들이 좀 움직였었는데, 일단 최근 몇 거래일 정도 계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권선동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에서 당대표 대행으로 일단 움직였는데, 이게 이제 뭐 빠른 시일 내에 뭐 해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잡음은 저는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 인지도, 지지율 면에서 25%를 차지했던 안철수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정치 테마주들이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으로 이 종목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약간 좀 물려서 넘어가고 있는데 내일 아마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알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량을 좀 모아서 매매를 좀 여러 차례 하기는 했던 종목이고요. 전에 모아서 팔고 추가 매수하고 추가 매수 팔고, 그다음에 까뮤 ENC 돌파할 때 들어와서 팔고, 이 위에는 매매를 좀 안 해서 매매를 좀 못했던 것 같고요. 오늘 차백신
연구소를 잠시 매매를 했었는데 돌파 개념에서 좀 들어왔었고 재료가 그렇게 썩 좋다라고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그치만은 이 충분히 VI 이상은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결과는 좀 상한가까지 좀 들어가는 모습이라 좀 의아했다라는 정도 생각이 드네요. 자, 시장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간에서 특히 이제 비중 조절을 못하면 이런 하락장에서는 생존이 어렵습니다. 비중 조절 잘 해서 이 어려운 시장 잘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